선생님, 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특수학교 교육과정의 이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지난번 강의에서 특수학교와 특수교육과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 먼저 교육과정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누어야 할 것 같은데요. 교육과정은 우리들이 보통 커리큘럼, 커리, 짧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것을 이제 교육과정이라 얘기하는데, 이 말은 라틴어의 쿠레레라는 어원에서 출발을 하였습니다. 자, 쿠레레라는 뜻은 달리다를 의미하고요. 쿠레레의 명사형 커리큘럼의 뜻은 말이 뛰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걸 그대로 해석을 하면 교육과정은 경주로를 따라 달리는 것으로 보아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인생, 행로, 인생 길에 대한 해석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용어는 경기 코스라든지 트랙, 나아가 수행해야 할 교수 요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학생들에게 그 무엇을 의도적으로 가르치는 행위를 교육으로 본다면 그 무엇이 교육의 내용에 해당이 될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의미들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정의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의도적인 학교 교육에서 학생들에게 어떠한 교육 목표를 성취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수준의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해 놓은 공통적인 기준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들 교육이 의도적으로 만들어 간다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래서 의도적으로 어떤 목표를 성취시키기 위해서 가르치는 선생님마다 또 어떤 학교에 따라서 어떤 교육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수준의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해 놓는 것을 교육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사실은 이제 교육과정의 의미도 그 연구자들에 따라서 또 학자들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다르게 보는 것도 있어요. 자, 제가 지금 제시해 준 이 교육과정의 의미는 이성호라는 분이 2014년에 이제 제시한 내용이에요. 자, 여기에서 보면 먼저 이제 교육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과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죠. 여기에서 나와 있는 교수자와 학습자의 입장에서 보게 되고요. 또 측면은 내용적인 측면과 운용적인 이거를 운영하고 이제 하는 그 측면에서 보는 두 가지의 측면과 두 가지의 입장에서 교육과정의 의미를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자, 교수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조직화된 지식의 모음이다. 자,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의도적으로 교수를 가르치는 것을 계획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근데 학습자의 의미에서 보면 학습자들은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르치는 그 내용 자체가 학습의 경험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 이제 운영이 그 결과로 나타나는 거죠. 학습한 결과로 나타나는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교수자와 학습자가 조금 다른 입장에서 교육과정의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소위 교육을 한다라는 것은 교육과정을 실천한다라는 거예요. 선생님들께서 지금 현장에서 아마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교실 현장에서 아이들을 교육을 한다는 것은 결국 선생님들이 뭐 임의대로 어떤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교육 과정에 있는 내용들을 그걸 근거로 해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교육을 하는 것 자체가 교육 과정을 실천하는 거라는 의미죠. 자, 이렇게 볼 때 교육 과정은 교육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핵심적인 요소에는 교육의 목적과 내용, 그리고 방법이 구체적으로 진술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제 뒷부분에서는 저랑 이번 차시가 아니라 다음 차시에서는 교육과정에 대한 아주 세부적인 내용들을 볼 건데요. 자, 거기에 보면 교육과정 안에 그 교과목별 교육과정 안에 교육의 목적과 내용과 방법이 매우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 자, 첫 번째는 교육과정은 교육활동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이며 핵심적인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인간의 행동과 사고를 지향하는 내용들을 인위적, 조작적으로 체계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선생님, 제가 교육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도적으로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에 내용을 구성할 때도 그 내용들을 인위적이고 조작적으로 체계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교육과정은 교육자들과 전문가들에 의해 만들어진 학습자 중심의 조직적 활동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 선생님들 중에 혹시나 교육과정 뭐 작업들을 해보신 분들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교육과정을 작업하는 일에 참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전문가들, 교수님 뭐 이런 집단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같이 참여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의해서 진짜 학습자에게 필요한 어떤 활동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과정이 만들어지게 되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이제 협의의 의미에서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교육에서 다루는 교과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볼 때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유목적적으로 편성, 조직한 교육 내용과 경험의 일체를 교육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은 이게 학문적으로 어떻게 나와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선생님들이 듣기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결국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뭐 평가를 하고 성적을 내고 이 모든 것들이 교육과정에 포함되는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포괄적인 의미에서 교육과정을 보면 인간과 인간을 둘러싼 다른 모든 것들, 지식, 사회, 환경, 그리고 문화 등에 이르기까지 교육활동을 통한 결과를 보고 이러한 교육을 위한 목표와 내용, 방법, 평가를 체계적으로 조직한 교육 계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요즘 우리가 마을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한 마을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마을 중심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며 자, 그렇게 볼 때 마을 교육이라는 것도 이제 포괄적인 의미에서 교육과정 안에 포함된다는 거죠. 특히 장애를 가진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와 뭐 교사와 학교의 힘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아이가 한 사회의 사회인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그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사회적인 환경과 문화, 이 모든 것들이 교육과정 안에 녹아내려서 그 한 아이를 키우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볼 때
지금 현대 사회의 교육과정은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다양한 준거에 따른 가정 개념 유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교육과정 개발 주체에 따라서 교육과정을 국가 수준 교육과정, 지역 수준 교육과정, 학교 수준 교육과정으로 나눕니다. 자, 첫 번째 국가 수준 교육과정은 국가가 학생들에게 어떤 목적을 위하여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에 대한 일련의 의사결정을 해놓은 문서를 얘기를 하는데요. 자, 구체적인 예로서 초중등 교육법에 제시된 교육 목적, 그다음 교육부 고시의 국가 수준 교육과정 기준, 장학 방침,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 같은 것이 있지요. 자, 이 수준에서의 교육과정은 문서화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두 번째, 지역 수준 교육과정은 교육에 대한 지역의 의도를 담은 문서 내용을 말합니다. 자, 국가 수준과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을 연결하는 교량 역할,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지역 수준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지역 수준 교육과정과 관련하여서는 시도교육청에서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지침을 작성을 하고 시나 군, 구교육청에서는 장학 자료를 개발하여서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을 안내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제시된 학교 수준 교육과정은 학교의 특성이나 실태를 반영하고 학부모, 학생들의 요구를 고려하여서 교육에 대한 학교의 의도를 담은 문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은 교육 목표, 교육 내용, 교육 방법, 평가, 운영 방식 등을 핵심으로 하여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지역 수준이나 학교 수준 교육과정을 처음 도입한 것은 제6차 일반 교육과정에서부터고요. 교육과정은 7차 특수학교 교육과정에서부터 이 지역 수준,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의 의미가 이제 반영이 되었습니다. 처음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김호건이라는 사람이 교육과정의 어떤 실현 수준에 따라서 교육과정을 공익된 목표로서의 교육과정, 그리고 수업 속에 반영된 교육과정, 학습 성과로서의 교육과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첫째, 공약된 목표로서의 교육과정이란 의도된 교육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가 수준이나 지역 및 학교 수준에서 개발된 교육과정이 공익된 목표로서의 교육과정에 속하고요. 자, 이 수준의 교육과정은 학교 현장에서 전개되거나 실천되기 이전에 아직도 하나의 교육적 의도로서 머물러 있는 상태의 교육과정을 의미합니다. 자, 둘째, 수업 속에 반영된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전개된 교육과정, 이제 가르친 교육과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앞서 공약으로서의 교육과정은 어차피 교사에 의해서 재해석되고 교사의 손에 의해 그의 수업 행위 속에서 재현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즉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교육과정이 아니라 실제로 가르치는 수준의 교육과정을 말합니다. 자, 셋째, 학습 성과로서의 교육과정은 수업을 통해서 실현된 교육과정, 즉 학습된 교육과정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고 있고요. 또 김정서라는 사람은 교육과정 수준을 국가 및 사회적 수준의 교육과정, 교사 수준의 교육과정, 학생 수준의 교육과정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보면 이 세 가지 수준의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 수준의 삼위일체가 이루어지면 가장 이상적인 교육과정의 형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러한 이제 개념 모형에 의할 때는 교육과정이 단지 잘 계획했다는 것만으로 의미를 가질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교실에서 시행되었을 때 그게 의미가 커지기 때문에 어떤 학교, 국가, 사회적인 어떤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이 교실에서 또 이제 교육과정이 실행되는 어떤 장에서 또 과정에서 성과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이해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들이 있고요. 자, 그렇게 볼 때 이제 교육과정의 의도성에 따라서 공식적인 교육과정과 잠재적 교육과정, 영교육과정 세 가지를 이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공식적인 교육과정은 공적인 문서 속에 담긴 교육 계획을 말합니다.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거 뭐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라든지 시도교육청의 지침이라든지 지역교육청의 장학자료,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 등이 이제 공식적인 교육과정에 속해요. 자, 그리고 둘째, 잠재적인 교육과정은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이 공식적인 교육과정에서 의도하거나 계획하지는 않았지만 수업이나 관행으로 학생들이 은연중에 배우는 가치, 태도, 행동 양식과 같은 교육의 결과로서 경험된 교육과정을 잠재적 교육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학교 교육에서 통용되는 상과 벌, 사회적 관행, 문화적 편견, 인간적 차별 등은 잠재적 교육과정을 형성하는 주 근원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런 거예요. 사실은 장애에 대한 차별이라고 해야 되나요? 차별 이런 것들은 어쩌면 어른들이 만든 것인지도 모른다고 하죠. 아주 어릴 때부터 장애 친구와 함께 생활한 친구는 그 친구가 나와 다르다고 인식을 하지 나와 틀리다고 인식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 이제 부모님들이 유치원을 보내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친구랑 놀지 마라, 가까이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너도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아이들이 잠재적으로 그걸 습득하게 되는 거예요. 자, 잠재적 교육과정도 그렇죠. 학교 교육에서 은연중에 일어나는 것들을 아이들이 어떤 가치관이나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교육이라는 게 중요하고 이제 교사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는 공식적으로 교육과정을 아이들한테 가르치지는 않지만 아이들은 그것을 보고 잠재적으로 배운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잠재적 교육과정에서는 교사가 학생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교사를 만나느냐는 학생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에서 저는 이제 동의를 하고 매우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네, 선생님들도 아마 학생들한테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다들 노력하실 것 같은데요. 마음속에 늘 내가 학생의 모델이 된다는 것, 아이들이 나를 통해서 잠재적으로 배운다는 이제 그걸 잊지 않고 늘 가슴속에 새기시면서 이 길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교육과정은 조금 낯설죠, 단어가. 자, 영교육과정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소홀히 하거나 공식적으로 가르치지 않는 지식, 사고양식, 가치, 태도, 행동양식 및 교과 등을 일컬으며 학습자들이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을 얘기합니다. 자, 교육과정은 선택의 결과로 포함과 배제의 산물이기 때문에 영교육과정은 공식적 교육과정의 필연적 산물이라고 하는데요. 적극적인 의미에서 보면 영교육과정은 의도적으로 이제 특정 지식이나 가치, 행동, 양식을 배제시켜서 아예 접할 수 없도록 지워버린 것을 얘기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학교의 과학 수업에서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가르치나 성경의 창조론 같은 것도 이제 영교육과정에서 묻혀버린 경우를 이제 예를 들 수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아예 배제시켜서 이제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영교육과정이라는 거예요. 자, 저는 이제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잠재적인 교육과정에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부분인데요. 선생님 장애 아이들을 만나거나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만나다 보면 자기의 의사를 잘 표현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제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많아요. 하지만 그 아이들도 선생님이 어떤 의도로 어떤 생각으로 자기에게 이야기를 하는지 선생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너무나 잘 안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것들이 일반 아이들보다 더 어떻게 보면 더 감각적으로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수교육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공식적인 교육과는 다 중요하지만 잠재적인 교육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속에서 아이들은 조금씩 변하기도 하고 자라기도 하고 성장하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발전이 선생님들 눈에 굉장히 느리고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미묘할 수는 있지만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1년 동안 많은 사랑과 진짜 진심 어린 마음으로 다가갔을 때, 그 아이도 나에게 그렇게 다가온다는 것, 그리고 그 부모도 나에게 그렇게 마음을 연다는 것을 아마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는 게 이제 교육 사조의 변천에 따른 이제 교육 과정의 의미들인데요. 자, 우리나라 이제 교육 과정들이 지금까지 많이 바뀌어 왔죠. 자, 그게 1920년대 이전에는 교과 중심의 교육 과정이었어요. 자, 교과 중심의 교육 과정은 학교에서 배우게 될 교과들의 목록이 교육과정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과정 변천사에서 볼 때 초기에 해당하는 교과 중심 교육과정에서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하는 교과 내용의 제목이나 요목 등을 나열해 놓은 소위 교수 요목이 바로 교육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1930년대부터는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이 이제 주를 이루게 됩니다. 자, 이거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들이 가르치고 이루어진 어떤 경험들이 교육 과정을 의미한다는 건데요. 경험 중심 교육 과정에서는 교육 과정이 가르쳐야 할 교과의 내용이나 제목이라기보다는 학교의 지도하에 학생들이 가지게 되는 모든 경험을 이제 교육과정이라고 보는 측면이에요. 자, 이 교육과정은 1910년 말에 시작해서 20년대에 하나의 이론으로 확립이 되어서 1950년대 말에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 등장할 때까지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여러 나라 교육과정에 많은 영향을 이제 끼쳤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등장하는 게 60년대부터 등장하는 게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에요. 자, 학문 중심 교육과정은 각 학문에 내재된 구조화된 지식 체계를 교육과정의 의미로 생각하고 학문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기본적 일반적 개념 및 원리를 이해하면 학습의 전이가 잘 되고 그 학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아서 학문의 구조와 기본 요소를 매우 중요시한 교육과정입니다. 자, 이 학문 중심 교육과정은 60년대를 전후해서 대두된 교육과정이고요. 생활 적응을 목적으로 한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 체계화된 지식을 소홀히 한다는 비판에서 생겨난 교육과정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랑 학문 중심 교육과정은 좀 상대적인 거죠. 자, 네 번째 나온 게 70년대 이후 이제 등장한 게 인간 중심 교육과정이에요.
자, 선생님들 이제 이 흐름을 보면 알겠죠? 자, 학문 중심의 교육 과정에 어떤 문제점들이 생겨났겠죠, 분명히. 지식, 교과 위주의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중시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그런 문제점들을 등장하기 위해서 이제 전인 교육이 이제, 어, 얘기가 나오면서 인간 중심, 인간 교육을 이제, 중심으로 이제 교육을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70년대 들면서 이제 전인적인 측면에서 관심을 두고 이제 새로운 교육과정 이론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학습자를 중심으로 하는 인간 중심의 교육과정이 그것이고요. 이 교육과정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경험 중심의 어떤 교육과정보다 훨씬 넓게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하는 동안에 가지는 모든 경험, 이 교육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플러스 인간 소외에도 관심을 두고 있는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 중심 교육과정의 이제 그 밑바닥에 있는 교육 철학들은 실존주의 철학이에요. 자, 이렇게 교육과정을 이제 나누고 있어요. 어려우신가요, 선생님들? 굉장히 이론적인 거죠. 그래서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부터는 교육과정 활동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교육과정의 이제 구현 과정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교육과정이 구분되는 과정들을 이제 구분하자면 크게 이제 개발 활동, 운영 활동, 평가 활동으로 나누어집니다. 교육과정 개발 활동은 건축학에서 흔히 사용되는 설계 도면에 이제 비유가 되기도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기본적인 계획들과 설계들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개발 단계에서는 여러 단계들이 이제 이루어지지만 먼저 참여 기관이나 인사가 선정이 되고 이제 그들에 의해서 프로그램에 담기는 주요 항목들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대개는 이제 교육 목표 설정, 교육 내용의 선정 및 조직, 교육 방법, 그다음 평가 방법 등을 결정하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과정 문서, 교과서 및 교사형 지도서 형태로 이제 개발되게 되는 이제 과정들이 개발 활동에 해당되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교육과정이 운영이 되겠죠. 그래서 교육과정 이제 운영이라는 것은 개발된 교육과정을 학교 현장에서 채택하고 실행에 옮기는 과정을 뜻합니다. 앞에서 교육과정 개발은 여러 수준에서 이제 행해지지만 사실은 운영은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는 또 이제 학교의 사정에 맞게 이 교육과정들을 이제 변형해서 운영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교육과정을 실행하고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들이 운영 활동에 해당이 되고, 자, 여기에는 연간 교육 운영 계획과 수업 계획, 월간, 주간, 일일 활동 계획들이 이제 포함이 됩니다. 사실상 학교에서 일일 활동 계획까지 문서화하여서 만들진 않지만 선생님들께서는 뭐 월간 계획, 주간 계획 정도에 따라서 매 시간 들어가는 이제 교육 활동 계획들을 이제 계획하여서 이제 수업에 임하게 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수업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사학습 활동, 교사학습 과정들이 운영 활동에 포함이 되며 여기에서는 이제 어떠한 자료의 구비라든지 교육의 시설, 장치, 기구의 정비 들도 이제 포함되어서 여러 내용들로 구성이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교육과정 평가에 대한 활동인데요. 교육과정 평가는 교육과정의 어떤 값을 매기는 활동인데, 즉, 교육과정의 가치를 판단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을 평가하는 목적은
교육과정 개발이나 운영이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과정 운영 결과를 사정, 이제 평가하여서 그 유지와 수정 또 폐기 여부를 판단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과정 평가는 교육과정 진행 과정에 따른 계획 실행 성과 이런 이제 측면에 따라서 이런 이제 대상으로 해서 이를 둘러싼 다양한 요인들을 포괄하여 그 가치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정의 질을 개선하는 판단 자료로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학생 성취에 대한 평가라든지 또 교육과정 편성 운영과 실천에 대한 평가들이 해당이 되고, 자, 이를 토대로 해서 교육과정을 개선하게 되는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구현 과정은 크게 이제 교육과정 개발하고 이거를 다시 운영 적용하고 이걸 다시 평가해서 다시 개발 과정으로 이제 돌아가서 교육과정이 개선되어서 다시 운영되고 평가하고 이렇게 이제 순환되는 형태로 이루어지겠지요. 자, 이제 교육과정 개발 수준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자, 우리 이제 앞서 살펴본 거에서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 그 다음에 지역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시도 수준의 교육과정, 그 다음에 이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이제 이런 것들이 앞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었잖아요. 자, 사실은 이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이제 피라미드 형태에서 봤을 때 이제 가장 꼭대기에 있는 이제 이런 형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할 수 있고 이제 그 국가 수준의 그 교육과정을 기본으로 해서 지역 수준에서는 이와 관련된 지역 수준의 지침들을 만들고 또 이 지침을 기준으로 각 학교에서는 학교 특성에 맞는 이제 교육 과정들을 만들어서 실현하게 되는 이제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거는 교육 과정 개발 참여자에 따라서도 나누어지는 단계이기도 하는데요. 이제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람들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되겠지만 이제 그 중에서도 어떤 교육 과정에 의사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거나 어떤 중앙 집권 또 혹시 또는 이제 지역 수준의 어떤 지방 분권 뭐 이런 수준에 따라서 이제 참여자들이 조금 달라지기도 하겠지요. 그래서 법규에 규정된 집단은 사실은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 교사 이런 것들이 있고 법규에 지방 이제 규정되지 않는 단체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 뭐 학부모, 학습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육과정 이제 개발자로 이제 참여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 뭐 교육과정 정책이나 교육과정 전문가들이 참여하기도 하고 학부모, 학습자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기도 하죠. 자, 우리나라도 대체적으로 이제 교육과정 전문가라든지 뭐 교사라든지 교육부의 어떤 이제 연구사라든지 뭐 시도교육청 수준에서의 뭐 상학사 교육 전문가들이 또 이제 이런 교육과정 개발을 하는 참여 집단으로 이제 참여를 하게 되죠. 자, 이제 교육 앞에서 나온 이제 피라미드 형태에 있는 교육과정 수준별 역할들이 이제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이제 핵심은 교육부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교육의 목표 설정과 목표 달성에 적절한 내용의 선정과 조직의 과정이고요. 여기에는 국가 차원의 교육 이념, 목적, 목표를 설정하고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여서 평가와 관련한 국가 수준의 기준과 방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도 보면 우리나라의 교육 이념이 뭔지 선생님도 잘 알고 계시죠? 홍익인간의 이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그게 교육의 이념이고 그에 따라서
어떤 목적이나 목표가 설정이 되고 또 이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고 자, 이걸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과 방침까지 제시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은 이제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에 대한 부분이 내려오게 되고 자, 지역교육청에서 이제 실천 중심의 장학 자료들이 개발되어서 현장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역의 특수성과 지역 내 단위 학교들의 요구들이 많이 반영이 되겠죠. 그리고 국가와 학교 간 어떤 이제 다리 역할, 교량적인 역할, 연결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평가 기준을 제시하는 이제 역할을 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은 모든 학교는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구체적인 실천을 위한 단위 부서를 두어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계신 학교에도 대부분 교육연구부 또는 교육과정운영부 하여튼 이와 같은 비슷한 이름으로 하여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실천할 수 있는 부서가 조직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을 이제 운영을 위한 부서는 이제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평가 기능까지 담당을 하게 되죠. 아마 선생님들 학교에서 교육연구부나 교육과정 운영부 같은 이제 부서들의 업무들을 떠올리시면 이 문장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리고 국가와 지방 단위 수준의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습자들의 특수성과 학교 단위의 전반적인 환경 조건들을 고려하여 재구성하는 교육과정이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입니다. 자, 앞차시에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뭐 장애 개념, 특수교육을 실천하는 여러 가지에서 법적인 근거들을 얘기했는데요. 마찬가지로 교육과정에서도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 관련 법들을 한번 보면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대한민국 헌법이에요. 대한민국 헌법이고 이제 두 번째가 교육기본법이고 이제 세 번째가 초중등교육법, 네 번째가 이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그리고 이제 유아교육법, 초중등 교육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이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제 법적 근거가 되고요. 자, 이와 관련된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는 보지 못하고 이제 주요한 내용들만 제가 한번 저랑 보겠습니다. 헌법 제 31조를 한번 보면 자, 여기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모든 국민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이제 헌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도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교육이 의무교육이죠. 자, 이런 것들이 이거 법률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교육은 또한 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나라가 지금 의무교육이 확대되고 전체적으로 무상교육이 확대되었죠. 자, 그리고 네 번째,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보장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자, 이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는 것 때문에 자, 그 장애 학생들에게도 이제 평생교육과 관련된 교육기관들이 확대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도 대구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이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이제 설립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죠. 자, 여섯 번째 나오는 게
학교 교육 및 평생 교육을 포함한 교육 제도와 그 운영, 교육 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와 관련하여서 이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교육 재정이 이제 책정이 되고 이제 교원의 어떤 지위에 대한 것들이 여기에 이제 근거로 인해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1조에서는 능력에 따른 교육의 기회 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런 입장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각급 학교의 장애에 의한 특수교육 대상자의 입학에 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 전년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차별을 포함하여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의 제공에서의 차별, 수업 참여 배제 및 교내외 활동 참여 배제, 개별화 교육 지원팀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의 차별, 대학의 입학 전형 절차에서 장애로 인하여 필요한 수험 편의의 내용을 조사 확인하기 위한 경우 외에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 검사를 요구하는 등 입학 전형 과정에서 차별 등을 금지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것 때문에 많은 이제 일반 학교에서 특수학급이 생기기도 했고 특수교육 대상자의 입학을 거부하지 못하게 되었죠. 실제적으로 불과 뭐 10년 전, 20년 전 이렇게만 해도 그 특수교육 대상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입학을 거부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한 지 꽤 많이 됐으니 저희 선배 중에도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본인이 원래 합격했던 원하던 이제 학교에 가지 못하고 이제 특수교육 관련이나 이제 재활 관련 과에 입학을 하게 된 경우도 이제 봤는데요.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의대에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의대 쪽에서 당신은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의사를 하기가 어렵다. 우리 학교에서 교육을 제공하기 어렵다. 자, 이렇게 했었죠. 만약에 지금 시대에 태어났다면, 지금 시대에 대학을 갔다면, 이렇게 되었다면 그 대학은 아마 뉴스에 크게 났을지도 모릅니다. 그죠? 이제 그렇게 이제 장애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이제 법들이 강화되기도 했고 인식들이 많이 바뀌기도 했죠. 자, 그 다음에 교육기본법을 한번 보겠는데요. 자, 교육기본법 제2조에 보면 자, 교육 이념이 나와 있습니다. 자,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오타가 났네요.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교육기본법에서 제가 몇 가지 교육과정과 관련된 주요 내용들을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학습권 보호와 관련된 건데요. 교육기본법 제3조에 보면 학습권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에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서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교육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교육기본법 제15조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교육 당사자들로 학습자와 학부모, 교사, 학교 경영자 등을 명시하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 교육 또는 사회 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도록 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한 교육 내용, 교육 방법, 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하며,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 연구 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이제 되어 있어서, 교육 당사자가 자기의 권리와 이제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서 이제 나타나고 있고요. 초중등 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보면 이제 제41조에 이제 41조, 45조 목적에 대한 부분이 있고, 55조를 보면 특수 학교와 관련된 부분, 23조 교육과정, 24조 수업, 그다음에 제9조 평가, 제43조 교과, 45조 수업 일수에 관한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초중등 교육에 대한 장학 지도와 교육과정 편성, 운영 및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평가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장애 학생에 대한 의무 교육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고요. 특수학교 교육 동법 제55조는 특수학교에 관한 내용으로 신체적, 정신적, 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는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 기능 및 사회 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하는 이제 특수교육과 관련된 이제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선생님들 이제 여유가 있다면 이런 법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좀 좋겠죠. 자, 그리고 나오는 게 이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인데요. 제20조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고, 21조 통합교육, 22조 개별화 교육, 그다음 제5조 국가 및 지방단체의 임무, 제10조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제11조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대한 게 이제 법적인 근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적자원개발법에 보면 장애 인력 자원 활용을 위한 교육과 연구사업의 활성화, 장애 인력 자원 활용과 관련된 시책의 개발과 활용, 특수 인적 자원 개발 지원을 위한 정책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저랑 이제 살펴볼 내용들은 장애 학생의 교육과 교육과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선생님들 장애 학생의 교육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 보편성, 두 번째 특수성. 그래서 보편성과 특수성으로 장애 학생 교육의 특징을 이제 보통 얘기하고 있어요. 보편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장애 학생과 일반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특정 지역이나 생활 환경, 학생들의 요구나 경험의 배경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누구나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교육 관련 요구를 의미합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보편성을 얘기하고 있고요. 자, 특수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장애를 가진 장애 학생만의 독특한 교육적 요구를 의미하는데요. 장애의 조건과 생태, 학습 수행의 요구와 필요에 의한 일반 학생과는 차별화된 독특하고 고유한 조건에 따른 교육적 관련 요구를 의미합니다. 초중등 교육법에 나타난 장애 학생 교육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한번 보면요. 자,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수교육의 교육 목적 및 목표는 일반 초중등 학교의 교육 목적 및 교육 목표와 함께 라고 있죠.
자, 이거는 보편성에 대한 내용이죠. 자, 함께 실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능의 함량, 사회 적응 교육. 자, 이건 특수성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나타난 보편성과 특수성을 한번 보면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육과정에 공통교육과정에 이제 국어, 체육, 영어, 외국어 교과에서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학생을 위한 별도의 교육 목표가 추가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직업교과는 장애 학생의 특성을 반영한 교과 내용들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장애 학생의 교육은 결국 보편성과 특수성이 함께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장애 학생이 가진 이제 특별한 어떤 특성과 요구를 고려하되 이제 보편적인 이제 교육이라는 측면도 빠뜨리지 않고 저희들이 잘 조정하고 수정해서 이제 교육과정을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애 학생의 교육 형태를 한번 보면 크게 이제 학교 교육과 학교 외 교육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요. 자, 학교 교육은 형식 교육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학교 외 교육은 비형식 교육과 무형식 교육으로 나누는데요. 자, 비형식 교육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공식적인 학위나 졸업장 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교육 프로그램이나 강좌 수강을 통해 학습 및 훈련에 참여하는 교육이에요. 그리고 무형식적인 교육은 어떤 기관에 참여하거나 강사 혹은 교사로부터 배우지 않고 가족 및 친구, 직장 동료나 상사의 도움이나 조언을 통해 얻은 가족 경험 및 근로 경험 또는 삶의 경험을 통해 학습자가 주도적이고 자발적으로 배우거나 알게 되는 학습 경험을 무형식 교육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학교 외 교육에서 선생님들이 알고 있는 아마 비형식 교육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뭐 아이들이 자기 뭐 직업과 관련해서 뭐 바리스타를 배운다든가 그런 자격증을 딴다든가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비형식 교육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장애 학생들의 교육 형태 및 교육 기관의 종류인데요. 자 크게 통합교육과 분리교육으로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자, 통합교육은 일반 학급, 특수학급 두 가지가 나누어지죠. 자, 일반 학교 안에서 이제 일반 학급에 완전 통합되어 다니는 학생들이 있고요. 또 일반 학교에 있는 특수학급에서 어떤 특정 과목에 대해서는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고 또 이제 어떤 또 특정 과목에 대해서는 일반 학급에서 이제 통합되어 교육을 받는 형태겠죠. 자, 이렇게 나뉘어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분리교육의 교육기관에는 보면 대표적인 게 특수학교죠. 자, 특수학교에는 장애 학생들만,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만 이제 모여서 이제 교육을 받게 되는 경우죠. 그 이제 특수교육 지원센터, 지원센터 안에서 이루어지는 지원센터의 역할에서 앞쪽에서 봤지만 뭐 진로직업 교육이라든지 뭐 계절제 학교를 운영한다든지 자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장애 학생들끼리 모여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제 분리 교육의 형태로 보고요. 자, 이 외에도 가정이나 병원이나 시설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순회교육, 파견교육의 형태도 그 대상자, 특수교육 대상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분리교육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이렇게 크게 통합교육과 분리교육의 형태로 나눠지고 여기에 해당하는 특수교육기관들은 이렇게 또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육과정과 관련 서비스에 따른 특수아동의 교육 형태를 이제 크게 네 가지로 여기에서 나누고 있어요. 그쵸? 자, 그래서 교육과정에서 일반 프로그램과 동일 혹은 유사한 형태. 자, 두 번째는 개별 프로그램, 확장 조정, 이제 개별화된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자, 지원에서 이제 일반적 지원과 특별한 지원이 이제 해당이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지원과 교육과정 형태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네 가지의 이제 교육적인 형태들이 나오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A 형태는 어떤 거냐면 일반 교육과 유사한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을 받으면서도 특정 학급에서 일반 아동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일반적 지원을 통해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프로그램과 지원에서 조정이 필요하지 않은 교육 상황입니다. 자, B 형태는요. 일반 교육과 유사한 교육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으면서도 확장, 수정 혹은 개별화된 특별한 지원을 통해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프로그램 조정은 필요하지 않으나 지원의 조정이 필요한 교육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C 형태는 일반 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확장, 조정 혹은 개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으면서 일반적인 지원을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프로그램 자체의 조정이 필요한 교육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D 형태는 일반 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확장, 조정, 개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으면서 동시에 확장, 조정 혹은 개별화된 특별한 지원을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프로그램과 지원 모두 조정이 필요한 교육 상황을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특수아동의 이제 교육 형태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고, 이 네 가지 형태 중에 어떤 한 가지 형태로 교육을 받고 있을 거예요. 선생님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그 아이가 A, B, C, D 중에서 어느 형태의 교육을 받고 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특수학교 교육과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이라고 합니다. 자, 특수교육 교육과정은 크게 유치원 교육과정, 공통교육과정, 선택중심 교육과정, 이제 기본교육과정 이렇게 나누어지고요. 여기에 이제 적용되는 형태들을 보면 이제 만 3세에서 5세는 유치원 교육과정, 그 다음에 초등학교 1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 공통교육과정, 고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선택중심교육과정, 그 다음 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적용될 수 있는 기본교육과정, 크게 이제 국가 수준에서 특수교육 교육과정 유형은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장애 유형에 따른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선택 유형을 한번 볼 건데요. 제가 지난 차시에서 장애 유형이 아니라 학생의 어떤 특성이나 장애에 따라서 이제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시각장애 학생의 경우는 공통교육과정과 선택교육과정을 이제 보통은 적용을 받지만 학생의 학습 능력과 장애 정도에 따라서 기본교육과정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어나 체육, 영어는 수정형의 교육과정이 적용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는 제가 뒷부분에 교과별 교육과정을, 과목별 교육과정을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청각장애 학생도 마찬가지로 공통교육과정과 선택교육과정을 이제 기본으로 하지만 이 청각장애 학생의 학습 능력과 장애 정도에 따라서 기본교육과정을 적용할 수 있고요. 자, 여기에서 청각장애 학생들에게는
국어와 영어 교과 같은 경우에는 수정형 교육과정이 적용이 됩니다. 자, 지체장애 친구들한테도 교육과정과 선택교육과정이 적용이 되지만 학생의 학습 능력과 장애 정도에 따라서 기본교육과정을 적용하기도 하고, 지체장애 학교에 보면 전체 교육과정이 이제 공통교육과정이 아니라 기본교육과정으로 전체를 적용한 학교들도 많습니다. 그 앞차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생들이 점점 중증중복화되다 보니 공통교육과정일 이제 학습의 정도를 따라가기 힘든 아이들이 많아서 이제 학교에 따라서 전체 기본교육과정을 적용하는 지체장애 학교도 많습니다. 그리고 지체장애 학생들의 경우에는 체육교과는 이제 수정형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적장애와 정서장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교육과정이 이제 기본적으로 다 적용이 되고, 마찬가지로 학생의 학습 능력과 장애 정도에 따라서 교육과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 이제 장애학생 교육과정의 접근 유형을 한번 보겠는데요. 전통적인 측면에서 보면 교육과정의 구성은 교정적인 교육과정, 발달적 교육과정, 기능적 교육과정으로 볼 수 있고요. 여기에서는 개별 장애 학생의 어떤 학습 특성 및 요구에 맞춘 특별한 교육과정이 이제 개발되어서 이제 적용이 되었다는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은 이제 일반 교육과정을 같이 적용하게 되는 이제 대로 넘어왔는데요. 일반 교육과정에서 어떤 교수적인 수정을 통해서 모든 학생이 경험해야 하는 일반 교육과정의 기준에 이제 접근을 보장한다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특수교육의 이제 최근 동향들을 보면, 모든 학생들에게 이제 일반 과정으로의 접근이 이제 가능하도록 하는 이제 교육과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통적으로 이제 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은 개별 장애 학생이 지닌 특수성에만 이제 좀 많이 집중을 하였죠. 그래서 어떤 장애의 교정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자, 이런 측면에서 접근해 왔다면, 이제 지금에는 이제 아이들이 어떤 주류 문화라고 얘기하기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일반 아이들과 같이 이루어지는 이 주류 문화에서 요구하는 어떤 교양이나 능력을 갖추기 위한 보편적인 학습 설계 혹은 교수적 수정을 통해서 또래들과 동일한 기준의 어떤 교육과정인 일반 교육에 접근하고 참여하고 또 여기에서 이제 진보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교육과정도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많이 바뀌어져 오고 있는데요. 이제 지금은 일반 교육과정과 같이 간다는 측면. 자, 그 측면에서 사실은 2015 교육과정이 2015 교육과정으로 이제 개정되게 된 이제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다음 시간 다음 차시부터는 이번 2015 특수교육 교육과정과 이제 관련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수업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